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리스 덱터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리스 덱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fxi하고 fx 플러스 u, xy 플러스 v라고 하는 두 개의 위상차를 가지고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해리스 덱터에 쓰고 있는 fx 플러스 u하고 y 플러스 v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 공식에 따라서 저희가 fx 플러스 u하고 y 플러스 v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first partial derivative하고 second partial하고 third partial하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구해지는 값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approximation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직을 다 쓰지 않고 첫 번째 해당되는 값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x 플러스 u, y 플러스 v라고 하는 것 자체를 fxy 플러스 u 곱하기 fx의 xy, 그 다음에 v의 fy의 xy, 즉 편미분 값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 전체 오리진 값에다가 x축으로의 변화, y축으로의 변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텝만큼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UV라고 하는 펑션 자체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WXY에다가 I, X 플러스 U, Y 플러스 V라는 값을 하고, 다시 마이너스 I의 XY에 전체에다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내기는 펄스 오더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I, X 플러스 U하고 Y 플러스 V라고 하는 값을 퍼스트 파셜 데리베이티브 값으로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전체 ix 플러스 u하고 y 플러스 v라고 하는 값은 fxy 플러스 u fx xy v fy xy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값에서 다시 ixy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fxy로 그 값을 그대로 i 펑션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ixy에다가 uix하고 viy 뒤에 있는 xy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 값하고 마이너스 ixy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만들어진 ixy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ixy가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u 곱하기 i축으로 편미분 값과 y축으로 편미분 값에다가 uv를 각각 곱해주는 형태의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로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케이션을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려고 하는 함수에서 적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UV는 시그마의 WXY의 I, X 플러스 U, Y 플러스 V라고 하는 거에다가 IXY를 뺀 다음에 전체 제곱하는 값인데, 그 식을 맨 위에 놓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어땠습니까? 테일러 시리즈 값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보면 우리가 IXY 플러스 UIX 플러스 VIX 마이너스 IXY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에 IX하고 뒤에 IXY하고 두 개가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UIX 플러스 VIY의 제곱이라는 형식으로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곱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풀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 2 하는 거니까 u 제곱, ix 제곱, 플러스 2 2uv, ix, iy, 플러스 v 제곱에 iy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내가 좀 보니까 u 두 개, v 두 개, 그죠? u 두 개, v 두 개 형태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수식을 쪼갤 수 있겠죠? 그죠? u 제곱 ix에 u v ix iy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럼 앞에 거 쪼개고 뒤에 거 쪼개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i끼리 묶고 u끼리 묶고 v끼리 묶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세 개의 매트릭스 곱 형태로 리라이팅을 하게 되면 uv 곱하기 ix 제곱에 ixy, iy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다시 uv를 붙이는 형식으로 리라이팅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앞에 있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v하고
그 4개의 매트릭스, I 매트릭스 형태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2개를 곱해 보면 U 곱하기 IX 제곱 더하기 V 곱하기 IX IY를 하고, 자, 두 번째 매트릭스에서는 U IXY에다가 V IY 제곱을 하게 돼서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형태로 정의가 될 거고요. 이 엘리먼트 되어 있는 거를 뒤에 있는 UV에다 곱하게 되면 U 제곱 IX 제곱 플러스 UV IX IY 더하기 UV IX IY 플러스 V제곱의 IX제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수식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면 앞에 있던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매트릭스 연산의 방식으로 값을 바꾸는 게 목표예요. 매트릭스 연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전체적으로 매트릭스로 했을 때 이미지와 같이 많은 컴퓨테이션을 쓰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매트릭스 연산의 곱의 형식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테이션 할 때 루틴하게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 루틴하게 적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심플리파이하고 에피션트하게 컴퓨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UV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한번 빼봅시다. UV라는 걸 빼고 뒤에 UV라는 걸 남기고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면 맨 아래와 같은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UV의 값에 의해서 변경되는 요소인 UV를 제거하고 XY 값으로 결정되는 우리가 고유값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고유값을 한번 보면 WXY의 IX 제곱의 IXY, IXY, IY의 제곱과 같은 요 값은 그러니까 X하고 W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변경되는 어떤 UV의 값이 아니라 항상 고유하게 변환되는 이 값들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고유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이라고 정의해 보면 결국 UVM, UV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UV 값만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수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가지고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만든 경우에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스몰 시프트에서 UV를 좀 더 작은 값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 U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M이라는 게 지금 이제 2x2 매트릭스 형태로 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변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쓰기 편한 형태의 2x2 매트릭스를 좀 더 편한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M을 WX에 아까 정의된 것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AUV, BUV, CUV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놓고서 A, B, C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X 제곱, 즉 X 방향으로 2차 미분을 한 거를 A라고 정의를 하고, Y 방향으로 2차 미분을 한 걸 B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C 방향으로 우리가 IX하고 IY 두 개 값을 가져간다 라고 우리가 해버리면,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세 개의 A, B, C라는 값으로 전체적인 값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필요한 M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I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정의해서 써보면 A, C, C,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A, B, C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 개별적으로 리니어 가우시안 필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A바, B바, C바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트릭스 M바 형태로 시메트리컬하게 정해야 되면 우리가 다이고널하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란다1, 란다2라고 하는 거고, 자, C바라고 하는 값을 0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자, 란다1, 람다2의 00인 값으로 우리가 이 M 프라임을 정의할 수 있고,
이 m'이라고 하는 걸 정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람다1, 람다2를 가지고 캐릭터셋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정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람다1, 람다2를 아이겐밸류, 매트릭스 m바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하고 m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람다1, 2에 대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트레이스 m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트레이스 m 제곱 마이너스 dt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람다 1, 2의 값은 2분의 1에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바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4c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람다 1, 람다 2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람다 2, 람다 2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람다 2, 람다 1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람다 1, 람다 2를 가지고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펑션들 중에 실질적으로 QUV라는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QUV라고 하는 값은 dt m바 마이너스 알파의 트레이스 m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가 될 거고요. 이 값은 a바 b바 마이너스 b바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의 a바 플러스 b바의 제곱을 하는 형태 값으로 정의되고, 여기서 쓰이는 알파 값은 통상적으로 0.04에서 0.06 최대 0.25까지 쓰는 어떤 한정된 범위에서 쓰는 값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알파를 라지 큰 값을 만약에 쓴다 라고 하면 이 디텍터 펑션 자체가 굉장히 센시티브지 않게 동작하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원래 정의됐던 거에 마이너스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QUV라는 값을 전체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알파 값을 작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작은 값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DTM이라고 하는 값을 훨씬 더 잘 활용하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만약에 여러분들 쓰신다 라고 하면 이 QUV라는 값을 계산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람다1, 람다2라는 거 정의를 했는데 그 람다1, 람다2를 가지고서 분포를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QUV를 계산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QUV를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람다1, 람다2를 가지고서 아무런 일정 영역 밑에 람다1 플러스 람다2가 일정 값 이하다 그러면 얘는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한쪽으로도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랫한 리진에 있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고요. 반면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죠. 즉 X축으로 치우치거나 Y축으로 치우친 경우는 어떻습니까? 엣지에 가깝다 라고 보는 거죠. 즉 한쪽 방향으로 큰 값을 가져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져가고 다른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보면 엣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주황색 부분에서 람다2가 람다1보다 큰 경우 또는 람다1이 람다2보다 굉장히 큰 경우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엣지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변화의 폭은 크고 방향은 다양한 방향에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코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람다1과 람다2가 큰 값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의 모든 방향에서 대략적인 변화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코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R이라는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값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QUV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람다1하고 람다2 사이에서의 R값의 변화를 가지고서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값이 0인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한쪽 방향에서 고려 대상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 이 R0를 기준으로 더 뒤에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대부분 다 엣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R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더 앞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즉 코너의 영역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형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코너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R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M의 아이겐밸류에 디펜드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R이 크다 그냥 크다 라는 표현은 그냥 코너에 대해서 R이 크다 라고 보통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R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플랫한 리즌이라고 봤을 때 볼 수 없는 거죠. 너무도 작은 영역이다 보니까 얘는 크게 전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큰 영역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R이 마이너스다. 여기 보면 0이 끝에 X축이나 Y축이 걸려있는 게 아니고 X축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Y축에서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과 사이에서의 마이너스, 즉 R을 기준으로 보면 R가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뒤쪽에 있는 영역에서의 큰 포션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람다1이 큰 값이고 R이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거를 엣지다 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R 값을 가지고서 해리스 코너의 리스판스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스판스 펑션의 R 값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로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할 때 람다1, 람다2 사이의 크기를 얘기해서 표현하긴 하지만 이 크기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R 펑션에 대한, 즉 우리가 그 QV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전체적인 R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R 값의 정확한 값에 의해서 이게 코너다 아니다, 엣지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판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리스 코너 리스판스 펑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값들이 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같은 사진이 원래 주어진 오리지널 사진입니다. 이 오리지널 사진에서 R 값이 마이너스 만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엣지 굉장히 가깝죠. 큰 숫자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 부분인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스레스홀드 값보다 더 큰 만보다 더 큰 값이 R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너에 가깝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만과 만 사이에 있는, 만보다 크면 우리가 코너인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엣지도 아니고 코너도 아니다 라고 하는 중간에 평평한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R 값의 스레스홀드 값을 정의를 해서 이 스레스홀드 값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형태의 값들이 응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쓸 수 있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게 엣지다 아니면 코너다 아니면 플랫한 영역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해리스 코너 디텍터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QUV라는 값을 구하고, 이 QUV 값이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threshold 값을 넘어가면 얘는 코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값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QUV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되는 어떤 그 코너 값들을 쭉 계산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코너들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서상으로 이렇게 쭉 그 크기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운 다음에 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냐면, 대다수의 경우 코너에서 펄스한 코너들이 있습니다. 펄스한 코너도 뭐냐면, 두 개의,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코너에서 포인트 하나를 뽑아내는 게 목적인데, 그 주변에 뭉쳐져 있는 포인터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비슷한 값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산 정상을 뽑고 싶지만 산 정상 바로 아래도 산 정상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팅을 하고, 소팅된 상태에서 펄스한 코너들을 다 지워나가는 과정을 한번 더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코너들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보면 이런 그림과 같은 게 됩니다. 센싱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 적용을 해보면 앞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사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파이널 코너 포인트를 마크 시켜 가지고 표현해 주면 A번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코너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기에 코너가 적절히 잘 잡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코너들이 여러 군데에 같이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패치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동일한 영역을 찾아내는데도 이 코너가 사용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부에 여러 개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하나의 점이 항상 똑같은 지점에서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다른 점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러 점들로 인해서 비교하는 포인트가 많아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레스홀딩을 걸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좀 더 불필요하거나 덜 정보가 있는, 특히나 뭉쳐져 있는 정보들은 제거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렷하게 원하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해리스 코너를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D2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변부에 두 개, 세 개가 뭉쳐있던 부분들을 제거해서 하나만 선택하는 값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두 장을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한다, 스티칭을 한다. 그러면 두 장의 사진에서 겹쳐지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찾을 때 이런 코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점들의 매칭 관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의했던 i하고 i제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자, 사각형과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에 대해서 값을 보면, 자, 좌우로 변경된 값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흰선이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B 같은 경우에 Y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Y축의 변화가 큰 거를 다 흰색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IX, IY이기 때문에 X축으로도 좀 있고 Y축으로도 있는 상태가 다 반영된 형태, 그 X축과 Y축이 모두 변하는, 교차하는 점들을 잘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코너에 해당되는 QV를 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지금 디텍터에서 받고 싶은 코너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으로 밝게 표시되어 있고, 그냥 엣지드한 부분은 중간값인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QV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코너들을 잘 잡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디텍트된 코너들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형상으로 점 7개로 전체적인 코너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너를 디텍션 할 수 있으면 코너 디텍션 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코너를 디텍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심플한 지오메트릭 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건축물이나 사진, 인공, 특히 사람이 만들어진 어떤 유형의 물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선이나 서클이나 엘립스, 즉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어떤 그 도형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뽑아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보들을 잘 뽑아내면 우리가 어떤 사진 속에서의 특징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든 정보에서 라인과 커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라인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시간에는 이제 라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검출해낼까, 즉 코너가 아니라 선, 아니면 서클, 아니면 엘립스 같은 형태의 것들을 어떻게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폴 허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했던 건데, 포인트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파라메틱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허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라인이나 서클이나 엘립스를 잘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엣지 디텍터의 결과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라인을 피팅해서 만들어낸 거, 우리가 엣지 디텍션을 하고 코너 디텍션을 한 상태에서 이것만으로 라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그 여러 가지 엣지를 뽑아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잘 찾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라인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거죠.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라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라인을 어떻게 잡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엣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라인을 잘 뽑아낸 것 같은 형상이지만, 보시겠지만 중간에 라인이 끊어져 있는 것들이 종종 보이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라인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일부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미싱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에서조차도 지금 라인을 정확하게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뽑아내는 방법과 좀 더 효과적인 방법, 특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산수식으로 뽑아내는 형태의 라인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